반갑습니다.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이번 달의 토픽은요, 전 세계를 지금 휘젓고 있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1기 대통령 할 때도 한번 세상을 이렇게 막 뒤엎었었죠. 그래서 지금은 강도가 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시작을 했는데 그 주요 원인은 만성적인 미국의 무역 적자이고, 그리고 중국이 G2로 부상하면서 저가 제품을 공세를 하는 것을 둘째치고, 일단 기술력도 좀 이렇게 탈취했다든가, 또 환율도 조작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활동을 많이 했죠. 그리고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에서 아메리카 온리라는 그런 개념으로 가면서 미국 국민들에게 점수를 따고자 하는 트럼프의 정치적인 그런 노림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달에 10%의 보편적인 글로벌 관세가 시작이 됐고요.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적용한다는 거죠.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상호관세가 협의 중인데 캐나다라든가 멕시코 같이 이렇게 아주 인접한 국가들 제외하고 한국, 중국, 일본 등 57개국을 대상으로 최소 11%에서 50%까지 이 상호관세를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자, 이 관세 정책이 미국에 꼭 좋은 것만을 주지 않는데요. 물론 근본적으로 미국 국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지금 수입 물가가 급등을 했죠. 그래가지고 중산층 이하의 서민층들의 가계의 구매력이 급격히 하락이 됐고요. 아주 월마트에 있는 상품들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오는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100원 주고 살 수 있는 것을 200원 주고, 어떤 경우는 300원 주고는 못 사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죠. 그리고 미국 내 제조업이 다시 이제 부활될 수 있는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으로부터 나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전 세계의 무역 질서가 지금 흐트러지면서 불확실성이 급격하게 증대되고 있죠. 주식이라든가 채권을 말할 것 같고요. 환율도 널뛰게 하고 있고요. 원자재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의 어떤 그런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큰 가격의 변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떠한 계획이라든가 대책을 세우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 재계의 목소리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의 상관관계가 이번에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즉 관세발 무역 전쟁이 터지면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자연스럽게 안전자산으로 이렇게 선호하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인 달러나 금, USD 달러 얘기하는 겁니다. 금, 이런 부분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이 기축통화가 아닌 나라의 통화는 매우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금 같은 경우는 온스당 3,200달러 이상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이 가격이 매겨진 역사 이래 가장 최고의 가격인데 얼마나 더 올라갈지 한번 지켜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더 큰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관세 전쟁으로 끝나지 않고 비관세 전쟁으로 확산되는 것이 좀 문제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관세라는 것은 60%가 넘어가면 사실상 무역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더 비싸게 물건 내놔봤자 팔리지 않으니까 차라리 그냥 무역을 안 하고 일정 기간 소나기를 피해가듯이 멈추는 그런 전략이 가능한데, 비관세 전쟁은 그것으로도 피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안보 같은 경우 또는 관광이라든가 문화 이런 부분들은 세율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세율 그 이상의 어쩌면 다른 나라 국가와 국민들이 생존에 필요한 그런 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산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안보에 어떤 그런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은 훨씬 더 고통이 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미국 내에 국민들이 어떤 반트럼프 시위를 하면서 또 내년에 중간선거가 있죠. 하원을 다시 뽑고 상원을 3분의 1을 뽑을 건데, 그때 미국 국민들에 의해서 트럼프가 탄핵이 되든지 아니면은 트럼프의 정책을
수정 보완, 축소시킬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가 성장률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놓일 것 같습니다. 오늘자로 보니까 우리나라 GDP 성장률을 1.7%에서 0.7%로 대폭 전망을 낮추는 그런 보도도 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인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7대 경제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경기 지표입니다. 경제 심리 지수가 87.5로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100 이하에 머무르고 있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다행히 2.1%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지난달이. 그래서 최근 몇 달 동안 2%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물가에 대한 부분은 좀 부담을 덜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95.2포인트로 여전히 100 이하를 맴돌고 있고요. 전산업 기업 심리지수도 87.9로 역시 100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심리가 위축되어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환보유액도 4천억 달러가 앞에 사자가 좀 무너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근 그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4,096억 달러 정도입니다. 한 100억 달러 정도가 깨진다면 3천억 달러대로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좀 걱정을 해봅니다. 주가지수 보겠습니다. 지난달 캔들 차트 월봉 기준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각각 3.04와 6.6%씩 올랐고요. 미국 시장은 좀 혼돈 중인데 다우존스가 3.17%가 내렸고 나스닥은 0.85% 소폭 올랐습니다. 중국은 뭐 당연히 힘들겠죠. 상해 종합지수가 1.7% 내렸고 홍콩 항생도 4.33%가 내렸습니다. 금리 보겠습니다.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지난달 평균이 2.395%입니다. 그래서 그전 달보다는 0.195%포인트 내려서 2% 중반 이하로, 즉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75%인데 그 기준금리보다는 내려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상호저축은행의 금리도 2.96%로 3% 밑으로 내려갔고요. 대출금리죠. 코픽스 금리. 잔액 기준이 3.3%, 신규 취급액 기준이 2.84%에서 전달에 비해서 각각 0.06%포인트와 0.13%포인트 내려서 가계부채의 이자 상환 부담은 조금 내렸습니다. 환율을 보면은요, 여전히 1,400원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난달 평균 원달러 환율이 1,458원 64전입니다. 물론 그 전달에 비해서는 한 17원 정도 내렸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체력에 비해서 좀 너무 좀 과장된 그런 그 원화의 약세가 보이고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 볼 때는 수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관세 전쟁으로 막혀 있고 수입은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입의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물가도 좀 불안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화량은요, M2 총통화죠. 지난달이 7.5%로 해서 그 전달보다는 조금 내렸고요. 투자자 예탁금은 55조 06조 원으로 해서 4월 평균인데요. 소폭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피 주식거래 대금도 코스피 주식거래 대금은 좀 많이 내렸습니다. 두 달 전이 10조 원 정도였는데 지난달이 7.7조 정도에서 중폭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주식형 펀드 잔액은 131조 정도 해서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자재 보겠습니다. 세계 경제가 위축된 이유가 바로 나타나는데 두바이유, 즉 원유죠. 지난달 월 평균이 67.96달러입니다. 70달러가 내려갔죠. 그래서 이것은 그만큼 전 세계 물동량이 위축되고 멈춰있다 보니까 당연히 유가도 하락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코비드 때, 코로나 때 전 세계 올스톱 했었죠. 그때는 원유 가격이 마이너스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줄 테니까 퍼가라. 이런 정도까지 전 세계에 어떤 그런 극심한 경기 침체를 보여줬었는데, 그 정도까지 아니지만, 그래도 경제가 위축되면서 일부 원자재 가격이 하락되는 이런 기현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안전자산이죠. 국제 금시세가요, 온스당, 지난달 평균이 3,231달러입니다. 그래서 그 전달 비해서 무려 235달러나 올랐습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르는 경우는 뭐 저는 처음 보았는데요.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지 그 키를 트럼프가 어느 정도 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 보면은요. 주택 매매 가격 지수는 3개월 연속으로 볼 때 마이너스 0.1%에서 00해서 좀 멈춘 상태입니다.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관망하는 상태이고요. 주택 전세 가격 지수는 두 달 전에 마이너스 0.1%였다가 지난달이 0.1%로 좀 올랐습니다. 전세는 좀 흔들리고 있고 매매 가격은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달에도 성공적인 자산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